오후 7시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피로와 출출함을 달래는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시간이죠. 그 선두엔 배달맨이 있습니다. 신속 정확을 모토로 도로를 누비는 배달맨들. 이들이 가장 바쁜 시간은 오후 7시와 밤 12시라는데요. 주로 뭘 배달하는 걸까요? 한국 사람 3명만 모여도 하는 말이 있죠. 치킨이나 먹을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치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간식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우리 삶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세상. 우리가 볼 첫 번째 세상은 치킨입니다. 치킨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편이에요. 후라이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두 개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요. 하고 영양가도 많고요. 치킨은 아니고 에너지, 아기를 키우는 에너지. 114 전화번호 안내와 스마트폰 전화번호 검색 1위가 치킨 가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국민 간식 치킨. 그 속에 숨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대학가입니다. 제가 지금 약 200m를 걸어왔는데요. 오면서 살펴보니 8개의 치킨 전문점이 보였습니다. 꽤 많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킨집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치킨 한 마리 부탁합니다. 고소한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치킨. 거기에 매콤달콤한 양념까지 버무리면 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하죠. 역시 치킨은 항상 옳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맛있는 치킨이 어쩌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국민 간식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에 관한 빅데이터, 이것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치킨 가게는 무려 3만 6천여 개.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답니다. 이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의 전 세계 매장 수보다 많은데요. 와, 명실공히 치킨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닭을 먹는 걸까요? 한국인들이 하루에 먹는 닭의 양이 무려 52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걸 축구 경기장에 풀어놓으면 약 9개의 규모에 달하죠. 한국인들은 한 해에 보통 12마리에서 13마리의 닭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닭 요리는 이렇게 다양한데 왜 유독 치킨을 많이 먹는 걸까요? 그 옛날 양반네 보양식인 백숙에서 치킨이 탄생하게 된 배경엔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들이 자국에 프라이드 치킨을 들여오면서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 후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땀 흘리던 시절, 가장 필요했던 건 힘을 내는 영양소, 단백질이었는데요. 그때 탄생한 것이 한국식 통구이, 전기구이 통닭입니다. 60년대에 사료 공장이 문을 열면서 양계 산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계란과 닭고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블루오션이었던 치킨은 식용유가 출시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드디어 1인 1닭 시대가 열리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치킨은 전쟁과 경제개발로 지친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 값싸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던 거죠. 양반네들의 보양식에서 서민들의 간식까지 치킨 산업의 성장이 정말 눈부신데요. 40년도 안 되는 시기에 한강의 기적과 견줄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보입니다. 바로 대구인데요. 앞서 보셨던 치킨집 분포도에서
대구에 유난히 몰려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치킨집이 무려 432곳이 있다고 하는군요. 치킨집이 많다는 건 많이 먹는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치킨과 대구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대구의 또 다른 이름 달구벌로 가보겠습니다. 치킨의 고장 대구, 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다들 위험하게 어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가요? 보아하니 광고판 같은데 자세히 보면 치킨 광고. 지하철역부터 치킨무로 오이소라고 하네요.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은 치킨 프랜차이즈 거리. 대구에서 나고 대구에서 발전한 치킨 가맹점들이 모여서 명물 거리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눈 돌리는 곳마다 온통 치킨뿐. 이 거리가 생길 당시 서울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많은 수의 가게가 있었다는데요. 도대체 대구에 왜 이렇게 치킨 가게가 많은 걸까요? 주위에 치킨집밖에 없습니다. 일단 5곳 중에 3곳 정도 다 치킨집이니까 먹기도 좀 수사 같은 경우 먹기도 편하고. 대구는 양념치킨의 시초예요, 시초. 대구에 오래된 치킨집도 되게 많고 맛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양계장이 주위에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서 많다 보니까 소비도 많고 거기서 물론 맛있는 브랜드도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는 대구 또 여름에 또 치맥 페스티벌도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킨 그러면 대구. 대구와 치킨 그 첫 번째 인연은 양계장입니다. 내륙이라 특별한 먹거리가 발달하지 못했던 대구 경북 지역은 70년대에 대형 양계장이 생기면서 양계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당시엔 국내 양계장의 80%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치킨 그 두 번째 인연은 양념치킨입니다. 윤종계 씨는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양념치킨을 개발해 한국 치킨계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양념치킨을 개발했을까요? 기름에 그냥 밀가루 뭉쳐가지고 남들 하는 거면 또 나도 배워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이 먹다가 우리 애도 먹다가 자꾸 난가놓고 가는 거예요. 왜 난가놓고 가지? 첫째 뻣뻣해졌다. 입천장 까진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식으니까 닭 냄새가 난다. 냄새 없애주면 좋겠다. 외국 같으면 머스타드 소스나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고유에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 그거 하여튼 수천 마리 내비를 가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전문적인 그 당시엔 기술 없었고. 그러니까 양념 발라놓고 나니까 한 마리 먹고 한 마리 사다 집에 가져갈란다. 반응이나 하는 것은 우리 준수가 먹었으니까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치킨집에 3시간, 4시간 기다린다고 말이 돼요. 폭발적 반응을 일으킨 양념치킨은 너도나도 그 비법을 배워가면서 전국으로 뻗어갔는데요. 그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치킨의 시작이었습니다. 치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멋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나는 사이드 치킨. 나는 양념 치킨. 야, 그거 정말 맛있겠네. 안녕하십니까? 실례요? 장모님 보내셨구만. 장모님 솜씨야 원래 일품이. 대구에서 처음 본부가 내 밑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내 밑에서 있던 직원이 심지어 운전기사가 남의 회사 가면 전무하고 막 이런 스카우트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출발을 다 했으니까 대구에서 처음 본부를 성공을 못하면은 서울 가서 성공 못한다 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대구를 치킨의 고장으로 만든 주인공 윤종계 씨는 자신의 비법을 숨기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겐 누구에게나 전수해줬습니다. 비록 장사꾼이지만 닭으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그의 신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구의 치킨 가게 주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를 선생님으로 부른답니다. 이게 토종닭 포치 그러고 닭 발이 까맣잖아요. 지금 윤종계 씨는 치킨집 영업보단 토종닭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청도의 특산품인 감의 껍질로 사료를 개발한답니다.
단어를 키우는데도 이런 걸 사료로 하나 먹이면은 기능성 닭이 태어난다고. 쉽게 해서 뭐 유황오리, 녹차오리 같이.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연구가 다 거의 끝난 상태. 닭에 대한 그의 열정은 끝이 없네요. 살아있는 날까지 해야 돼. 이름이네. 이름 종계입니다. 종계. 네, 이름은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대구와 치킨의 네 번째 인연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좀 오래된 통닭 골목인데요. 대구에만 있는 독특한 메뉴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닭에 대한 모든 것. 치킨과 찜닭, 닭똥집 같이 조리법이 다른 각 부위의 메뉴들을 한꺼번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엔 단순히 골라 먹는 재미도 있지만 작은 닭 한 마리도 살뜰히 먹었던 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닭에서는 다 있어요. 닭 종류는. 그러니까 발부터 시작해가 닭에 있는 걸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원조 때 처음 생길 때가 없는 사람들 그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저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래 뭐 석쇠로 해가 구워서 먹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층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튀기고 막 이래가 이제 됐는 거예요. 치킨 산업과 연관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관 키워드 상위에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치킨 전문점이 창업 아이템 1위로 손꼽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서민들의 먹거리 치킨은 그들의 생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IMF 사태로 거리로 내몰린 실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된 업종이 치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을 달래고 값싼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치킨을 선택한 거죠. 당시 치킨은 실직 가장들의 희망이었습니다. 2015년인 지금도 치킨 희망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주방에서 요리법을 배우는 배성수 씨는 얼마 전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회사에서도 빨리 나오게 됐고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못하니까 창업한다는 그 자금 자체를 모으기가 솔직히 많이 힘들었고 어쨌든 언젠가는 한 번은 터뜨려야 될 상황이고 젊었을 때 빨리 돈 있는 걸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뒤탈했고 내가 후회를 안 하겠다 싶어서 이제 곧 내 가게를 열 수 있다는 설렘에 들뜨기도 하지만 앞치마 한 번 두른 적 없는 샐러리맨이 기름 가득한 주방에서 닭을 튀기고 손님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변의 만류는 당연한 거겠죠. 계속 사무실에서 펜만 잡던 친구가 주방에 와가지고 생산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살 길은 제가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치킨이 인기 창업 아이템인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박현옥 씨는 창업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오래전부터 직장보단 창업을 선택한 그는 여러 가지 업종을 알아보다 치킨을 선택했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창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치킨 쪽으로 이제 눈이 가는 거예요. 솔직히 치킨이 그때는 좀 창업하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편하고 뭐 다른 일식이나 양식이나 중식이나 그런 거는 자격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킨을 선택한 이유가 좀 크죠. 치킨 가게를 창업하는 데는 평균 8,76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저렴한 편인데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능하니 서민 창업 아이템 1위는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창업 1순위는 치킨이. 왜 치킨일까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소비도 많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 치킨을 먹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치킨 가게가 계속 생기는 건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건데요. 하루 도축되는 닭고기의 40%가 치킨으로 이용될 만큼 치킨 소비량은 굉장합니다. 우린 왜 이렇게 치킨을 즐겨 먹을까요?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맛도 있고 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치킨 아니겠어요? 뭔가 모이면은 친구들이랑 먹기 편하고 가격 대비 괜찮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 같습니다. 술안주로도 좋고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술 먹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족끼리 저녁 먹는 겸 해가 왔는데 예,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구장에 치킨이 없다면 앙금 없는 찐빵과 같다. 이제 치킨은 우리 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국민의 간식입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수는 250여 개이고 총 가맹점 점포 수는 약 3만 1천여 개라고 합니다. 골목상권 들어가 있는 편의점의 수가 2만 5천 개인데 이보다 약 6천여 개가 더 많은 게 치킨 가맹점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맹점포들이 다 잘 되고 있을까요? 치킨 가게 창업 2년 차인 신상봉 씨는 이젠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데요. 한창 신바람 날 상황인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근심이 있답니다. 여기서 폐업한 데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한 몇 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가슴이 아파요. 솔직하게 저는 같이 이제 저희 거라도 좀 나눠 먹고 이게 갈라 먹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매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저도 지나갈 때마다 보이니까. 치킨의 고장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 서부시장이 참 잘 됐다고, 이 통로가 아주 잘 됐고 뒷골목에도 잘 됐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좀 모내져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말할 수도 없이 잘 됐어 장사가. 너도나도 치킨을 선택하니 그 경쟁에서 도태되는 이들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개인으로보다는 좀 더 홍보가 잘 된 것 같아서 좀 더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어요. 불안불안하죠. 언제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한 1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보고 있었는데. 2002년 이후 치킨 가게는 매년 평균 2,300여 개씩 늘어났답니다. 국토 면적으로 하면 170m마다 치킨 가게 한 곳이 있는 셈인데요.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창업 5년 차인 김태영 씨는 대기업 퇴직 후에 이 가게를 열었는데요. 지금은 직원 한 명을 더 쓰기도 힘든 상황이랍니다. 5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5년 전에는 그래도 이 가게에서 직원을 한 대여섯 명 정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런지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직접 뭐 주방도 제가 보고 제 집사람하고 같이 뭐 그냥 알바 한두 명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의 얼굴엔 지금 그늘이 더 많은데요. 그런데 매장 손님이며 배달까지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틈나는 대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면서 장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요? 그건 순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치킨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갈수록 늘면서 그만큼 남는 게 없다는 건데요. 치킨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그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겨우 몇천 원 남겨가지고 어떻게 가게를 운영을 하고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내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 수많은 그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닭 한 마리 팔면 정말 닭다리 하나 남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예, 베이크 치킨 포장 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치킨 한 마리가 완성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원가 5,300원에다 식용유와 튀김옷, 치킨 무 등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을 더하면
남는 건 2~3천 원. 아, 정말 닭다리 하나가 남는 거네요. 실제로 2006년 치킨 가게의 연간 소득이 2,400여만 원인데 비해 2012년엔 2천여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니 결국 버티지 못하는 가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2009년만 해도 폐업률이 10%에 그쳤지만 불과 1년 만에 20%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창업이 늘수록 폐업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엔 창업 후 3년 이내 생존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는 15년 전에 문을 열어 동네 명물로 꼽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6식구인데 그때 애들이 우리 시작할 때 다 어렸어요. 뭐 유치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근데 걔네들 다 대학교 가르치고 2002년도 월드컵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다시 그 월드컵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달 전화기 2대가 모자랄 정도로 바쁘답니다.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인테리어를 수시로 바꾸거나 이런 건 없고 그렇다고 이제 또 가족끼리 한다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많이 절감이 되죠. 친절하고 맛이 변함없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으로 한 마리 시키면 한 마리 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양도 푸짐하고 맛있어요. 한 번 드시러 오세요. 이곳 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이 서로 돕고 있습니다. 요즘엔 대학생인 딸이 주로 나오는데요. 그녀 역시 치킨 가게에 대해선 부정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크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하는 거는 뿌듯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하는 진짜 거의 열에 뭐 7분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요새 자영업들이. 근데 부모님 보면 솔직히 거의 성공한 타입이라서 저도 욕심이 나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은 아예 물려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반반? 생존의 가장 큰 비결은 역시 맛. 소비자를 만족시킬 메뉴를 개발하는 겁니다. 프라이드에서 양념, 오븐 구이로 이어진 단순한 조리법에서 최근엔 세대와 성별에 맞춘 수많은 메뉴들이 등장하는데요. 국내 5대 프랜차이즈의 메뉴가 100여 가지나 되는 것처럼 맛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열정이 곧 경쟁력인 거죠. 박현옥 씨는 요즘 신메뉴 개발에 열심입니다. 그의 스승인 윤종계 씨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건데요. 맛있는 닭을 구워낼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걱정은 되는데 이제 나름 그 포화 상태 속에서 노력해가 살아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치킨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치킨 한류의 시대가 온 겁니다. 치맥 유명해요. 드라마 별의 전 그대.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콘텐츠는 치맥이란 또 다른 문화 콘텐츠를 전파했는데요. 치킨에 맥주인데. 단순히 치킨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곁들이는 음료에 따라 그 이름도 다양한 새로운 한국의 문화가 된 거죠. You combine chicken and 맥주? Comes 치맥. That is fantastic for a warm summer lunchtime. You've been welcomed into the world of Korean chimek? 치맥? 치맥. Number one.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도 치킨이라는데요. 대만, 중국, 홍콩에서 온 이 친구들도 한국 치킨에 반해 모임은 꼭 치킨 가게에서 한답니다. 그냥 일반 식당에서 있는데 근데 치킨 그런 게 없어요. 튀긴 게 없다라는 거죠. 있는데 많지 않아요. 뭐 포장마차 그런 거 있어요. 포장마차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 치킨을 먹으러 왔다는 친구들. 이 정도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치킨도 들어가야겠죠? 감자탕. 저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순두부. 치킨. 저 프라이드 제일 좋아해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치맥. 치킨의 고장 대구에선 매년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치킨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치킨의 고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치맥이란 이 단어만으로 사람들 느껴지는 이 행사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매년 행사 관람객 수가 한 50% 정도, 40~50% 정도가 매년 신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처럼, 음식 문화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그와 덧붙여서 한번 치맥 페스티벌이라는 한번 문화적인 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업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업체에서 업체들끼리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뜻을 맞추니까 업체들이 참여하기 더 나은 거죠. 이처럼 한국 치킨 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면서 같이 발전하는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치킨이 영원한 국민 간식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게 올인원한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할 수밖에 없었고 워낙 맛있는 집이 많이 생길수록 서로 윈윈을 하는 거죠. 봐라, 정통적으로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그냥 그대로 가지 않느냐. 왜? 소비자가 알아주니까. 우선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거 하지 뭐 한계를 하다가 똑바로 해라. 치킨이 국민 간식이 된 이유는 서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쫓아 웃고 오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치킨은 영원히 우리의 먹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킨에 관한 새로운 빅데이터로 희망을 등록합니다.